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오늘 완벽히 새로워진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네, 오늘 아주 그 팬덤이 강한 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뭐 질문 하나만 잘못해도 욕 많이 먹습니다. 그래도 저번에도 우리가 짭짤하게 좀 재미는 봤잖아요, 그죠? 재미는 많이 보지. 오늘도 장사하는 겁니다. 네. 자, 일단 바람잡이 형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최진보, 박시영 형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실상 주인공이죠. 네. 만나보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님,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야. 반갑습니다. 여기 왔다 간 지 한 몇 년 됐죠, 제가? 네,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왜 왔나 몰라 그때 기억도 안 나네. 그때 그 제가 그 구두 구두 아, 아지오 제가- 아지오 구두. 아지오. 네, 청각장애인들 만드는 예. 구두. 여러분 아지오. 네. AGIO 검색해 보십시오. 매불쇼가 네. 홈페이지 다운 시켰어. 그 예. 홈페이지를 예. 그래가지고 음. 평소보다 덜 팔렸어. 그건 부작용인데. 그래서 오늘도 거기 구두 제일 비싼 거 신고 나왔는데 지금 앞에 가려져 있어. 구두가 안 보이네. 아지오. 이런. 네, 많이들 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섭외가 가장 어려운 분이다. 그럼요. 이렇게 정평에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댓글에서도 와 어떻게 모셨냐. 섭외력 지렸다 이러는데 책 나오면 섭외 쉬워요. 원래 그 텔레비전의 라디오 스타나 뭐 저 유퀴즈나 이런 데도 뭐 공연 앞두고 예, 있거나 작품 뭐 앞두고. 영화 개봉 앞두고 개봉하면. 그러면 배우들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의 내가 뭐 그러면 네. 거의 뭐 급이야. 마동석급이죠. 책이 하나 나와가지고요. 예, 요겁니다. 요거. 네, 예, 앞에 예, 있습니다. 예, 네, 책 많이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책 소개 잠깐 좀 들어볼까요? 주로 이거 하러 나온 거 아니요? 잠깐 들어본다고? 아니에요. 네, 우리 장사해야 돼요. 과학책입니까 이게? 과학책은 아니고 네. 이제 과학을 소재로 한 인문학 잡담 오. 뭐 알아봐야 별로 쓸데없는 그런 얘기들인데요. 네. 제목이 문과남자의 과학구문인데 제가 문과거든요. 네네네. 과학은 진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네. 근데 저 책을 읽어보니까 나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니까 재밌다고요? 아니 과학 서적을. 과학책을 과학 서적들. 그래서 과학이 생각보다 재밌네. 어. 과학도 재밌더라고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내가 진짜 쪼다였구나. 바보였구나. 바보였구나.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도 몰랐구나. 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 대통령한테 매우 필요한 책인데 절대 책을 안 보는 분이기 때문에 시동 겁니다. 시동 굳이 걸어. 뭐 추천하진 않겠습니다. 예, 아니 그 난장판이니까 막 얘기해도 막 되지. 얘기해도 돼요. 네네네. 제가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는 과학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최재천 교수님인데 네. 생물학 하시는 분이죠. 이화여대 예, 동물행동학. 근데 그분이 좀 유튜브도 하세요. 아마존이라고. 최재천의 아마존. 근데 그분 지도 교수가 미국 사기할 때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되게 유명한 사회생물학을 창시했다고 평가받는 아주 그 생물학자입니다. 네. 근데 그분이 연세가 좀 드시고 나서 자꾸 법대에 가서 강의를 하는 거야. 하버드에. 하버드지 아마. 그래서 아니 선생님 왜 우리한테는 강의를 요새 안 하시면서 법대들한테 가서 왜 강의를 하냐고 네. 제자들이 이제 뭐라 했어요. 어. 그랬더니 그거 모르는 소리 마. 어. 저 법대 놈들을 좀 잘 가르쳐놔야 사회에 나가서 나쁜 짓을 좀 덜하지. 검찰 들으라는 얘기죠. 아니 싫어요 이거는. 최재 선생님 책에 딱 나와. 그래서 자기가 선생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네. 이 권력을 농단하는 문과놈들이 정말 쥐뿔도 모르면서 지가 뭘 모르는지 아는지도 모르고 네. 심지어는 쥐뿔도 모르면서 개뿔까지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윤모 씨 얘기죠. 이런 네. 아니 꼭 누구를 특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 아니고 다 그냥 나를 포함해서 네, 문과 네, 네. 일반인 그렇다는 말이지. 아니 근데 이 제목은 누가 정한 겁니까?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내가 정했죠. 우리 아. 제 매니저 아니
제 매니저가 제 처인데 제 처가 이제 수학 박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책 내는 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야, 그 기획은 재미없다 때려치우고 과학책 읽은 얘기를 쓰면 어때? 그래서 이걸 기획해 줬어요. 그래서 또 어부인께서 기획해 주시면 군말 없이 써야지 안 쫓겨나지. 네. 대한민국 60대는 약간 좀 비슷하네요. 어떤 부부 관계는 권력 관계 확실하죠. 네. 그러면 우리 60대의 기본 자세는 60대 남자의 기본 자세는 그 비에 젖은 낙엽처럼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 빗자루로 쓸어도 절대 떨어지면 안 돼. 야 그러면 작가님 보시기에 김건희가 넘버원이다. 이거는 그냥 이해가 되시는군요. 너무 자연스럽지 그런 거. 아니 난 요새 미디어를 보면서 왜 그런 걸 자꾸 시비를 걸어? 그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요. 나는 그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현상이라고 네. 보는데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를 보면 다 이해됩니다. 네. 그 대통령실에 여사님의 사진이 많이 올라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질문 삼가주시기 그 바랍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뭐라 하면 절대 안 돼요. 네. 다른 거는 다 몰라도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거는 나는 반댈세. 사회적 지위고와는 전혀 상관없습니까? 그딴 거 아무 상관없어. 그래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건 나도 모르지. 아니 작가님은 사실 몰래.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분이잖아요. 사회적 지지도 높고. 내가요? 예, 근데 이제 아니 이 문자 텍스트 종이에 인쇄하는 사양산업 종사자인데 네. 뭐가 높아 지금? 그럼 과거에. 예. 한때 뭐 좀 잘 네. 나갈 때가 있었다. 근데 집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확 이렇게 죽어 지내야 되는 거죠? 원래 밖에서 그렇게 행세하고 다니는 놈들이 집에 가면 그래요. 그래요? 와, 그 신기하네. 대체로 그래요, 친구분들도? 대체로 대부분. 대체로. 말 안 해서 안 그렇지. 그런가 봐. 아니 말만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혹시? 진짜 그냥 뭐 좀 착해 보이려고. 아니 저기 현관 들어갈 때부터 자세를 낮추고 진짜요? 진짜요? 아니 저도 그래요 저도. 성공 안 했잖아요. 아니, 성공은 안 했는데 이거는 성공 여부와 관계가 없어.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50대 최진봉 후반. 교수 정도 되면 텔레비에 맨날 나오는 분인데 완전 성공한 분이지. 50대 후반 60대가 되면 자연스러워 진짜. 지금 작가님 그건 이유는 뭐예요? 아니 그 생물학적으로 그래요.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무서워요 일단. 진짜로. 그러니까 일단 무섭고 뭐라고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그럼 드라마 보다가 네, 이렇게 눈물 자꾸 나면 안 들키려고 그렇지. 남자들이 울어요. 제 형수님 봤거든 직접. 이해가 됩니다. 아니 그분들이 물리적으로 뭐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거 아니야. 왜 근데 눈빛만 봐도 떨리지. 무섭다니까. 무슨 폭력을 행사해. 그분의 눈빛을 보면 이렇게 떨리는 이유. 옛날에 선생님 보면 선생님이 니도 나이 먹어봐. 나이 먹어봐 너도. 그냥 무서운가 봐. 그러니까 무서워. 뭔가 목적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무서워요. 왜? 형 두려움이 무슨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집에서 쫓겨날 것 같다든지, 아니면 뭐 밥을 안 줄 것 같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집에서 쫓겨나면 호텔에 가서 자면 되고 밥 안 해주면 사 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게 무서운 게 아니야. 그렇지. 그냥 그 존재 그 자체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거지. 갑자기 너무 나이 들기 싫다. 근데 그렇게 해보면 또 편안해요. 편안한 게 있어요. 삶이 편안해. 그렇죠. 제가 지금 너무 대통령을 너무 옹호하는 건가? 아니.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다음 책은 그런 내용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생물학 책으로. 네. 거기서 편안함을 느낀 그거야말로 난 노예의 길이라고 봅니다. 아니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복종이란 그 그렇지. 복종? 나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복종을. 자발적. 그렇지. 손바닥에 왕자스를 하면 딱 써서 그렇죠. 나가고. 이게 우리가 아니 정영진 씨는 남사롭게 이성적으로 왜 뭐 때문에 맞아요. 이러면 삶이 참 힘들어져. 피곤하죠. 그러지 말고. 아니 그렇게 사셨잖아요, 제일.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아니 정영진이 이렇게 된 게 유시민 영향이 있어요. 얼마나 존경했던 근데 분인데. 이렇게 배신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삶은 원래 그렇다는 이런 대답을 나는 원하진 않았어. 이거 상당히 배신감 느끼고 있어요. 사실은 작가님이나 저나 그걸 설명해주고 싶어요 논리적으로. 근데 그게 설명이 안 돼. 논리적으로는 안 생물학적으로 그냥 권력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민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고민을 왜 해? 고민하면 그러니까 괴로워.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대통령의 심정. 그거를 자꾸 기자들이 또는 네티즌들이 왜라고 물으면 돌아버리는구나. 돌아버리는 거지. 저희가 사실 두 분의 모습에서 약간
도어 스태핑의 대통령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외국 가도 김건희 여사를 가운데 센터 본능이 있잖아요. 가운데로 자꾸 모시려고 하잖아. 그러고 싶은데 의전상 그게 안 될 때가 있잖아.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때마다. 또 방에 들어가서 뭐라 하실 거잖아. 그렇지. 그게 무서운 거야. 네. 유시민 작가를 모시고 대화의 수준이 조금 좀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거는 실망스러운데. 아니, 처음에 잘 나갔어. 아이고 실망이야. 처음에 괜찮았는데. 난장판이네 여기. 아니 그래도 나는 최소한은 있을 줄 알았는데 유시민인데 유시민. 난 질서 있는 난장판일 줄 알았어. 유시민.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라도 웃자고. 웃자고. 그게 지금 우리가 너무 진지한 표정을 짓고 그래요? 이렇게 눈빛을 쏘기 시작하면 네. 나도 괴롭고 대통령도 괴롭고 남들도 괴롭고 다 괴로워. 네. 어? 그리고 무슨 이제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해법이 보이면 진지한 얼굴로 화난 얼굴로 그 해법을 우리가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또 노력할 텐데 아무 해법이 없어. 이 해법이 없는 문제를 놓고 진지한 얼굴로 우리가 토의하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 안 바꾸면 답이 없다는 얘기죠. 아니, 해법이 없어요 진짜? 없어. 절대 없어. 그러면 이런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웃고 떠들 얘기가 많죠. 아니 그래서 이건 아니야. 그 지난 대선 때 개표 방송할 때 KBS에서 그 작가님과 같이 했었거든요. 끝나고 대선 결과가 이제 거의 다 끝나고 나서 무슨 말씀 저한테 주셨냐면 딱 6개월만 지켜봐. 국민들이 다 알아서 판단할 거야. 그 말씀을 딱 그때 이미 그 6개월이라고 그랬는데 석 달도 안 돼가지고 석 달에서 끝났어. 석 달에서. 그때 정말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사실 뉴스 보면서 힘들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희망도 좀 주고. 없는 희망을 어디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런 시기에는 이 뭡니까 이거? 그 해학적으로 맞아요.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일도 재미있는 일인 것처럼 이렇게 정신 승리를 해야지. 맞아요. 그래요? 달리 방법이 없어. 제가 약간 그렇게 접근하는 편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러면 다들 댓글이 뭐냐? 지금 웃고 떠들 때냐? 웃음이 나오냐? 저 입을 찢는다. 뭐 강냉이를 턴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 분들도 있죠. 네. 이 세상에 5천만 명이 우리나라에 사는데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저는 그래도 이런 패배 의식은 별로 저는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해법을 조금이라도 찾아가는 시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뭐 그게 이런 거예요. 패배 의식이라기보다는 아까 해악이란 말씀을 하셨잖아요, 작가님. 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무기력증이 계속 빠져 있거나 아니면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화만 나는 것을 계속 억누르고 있으면 정말 병 나요. 암 걸려. 네,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최진문 교수가 오늘 컨셉을 잡았어요. 묻어가기 전에. 야, 너 여기서 묻어가야지. 내가 여기서 튀어서 되겠어 지금? 아니 잘했어. 최영. 왜? 왜 동급이라고 하려고 그래? 심지어 유시민 작가를 처음 뵀다며. 얼굴을 처음 뵌 거지. 그러니까요. 그 전에 많이 뵀어요 TV에서. 동급으로 가려고 그래. 요새는 사실 내가 섭외가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 섭외가 거의 없어요. 아니 안 나온다고 하도 그러니까 섭외가 안 들어가죠. 가고 싶은 데는 섭외가 없다니까. 가고 싶은데. 그냥 이거야 이거. 뭐 예를 들어 과학 얘기하고 인문학 얘기하고 이런 데서는 부르지 않는다. 절대 안 불러. 그저 와서 누구 욕하는 자리 이런 거. 시사 프로 이런 데 와서 대통령이 이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욕해주기 바라는 거 있지. 나도 그거 이제 지었거든. 아니 우리 욕한다는 게 그래. 욕한다는 게 뭐 좋게 말하면 비판하는 건데 지적하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싶어야 그걸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를 우리가 무슨 알베르 까미의 시집스의 신화를 우리가 반복할 것도 아니고 어려운 말이네. 저 꼭대기까지 굴러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는 거 아니야 맨날. 그렇게 의미 없는 행위를 하러 이 방송 저 방송 다니는 우리 최진봉 교수 얼마나 힘들겠어. 힘들어요. 내가 정말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매기는 거야. 힘들어 아니 죽겠어요. 듣고 보니까 그러면 방송사들이 진짜 비겁하네. 자기들은 비판할 자신 없고 그렇지. 유시민 통해 가지고 비판 자기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인문학이나 이런 쪽을 부를 용기도 없고. 그렇지. 근데 출연료도 뭐 요거밖에 안 줘. 그럼 나도 요만한 출연료 받고 나가서 그 내가 또 나가면 이직들이 욕을 엄청 하잖아.
아 그런 단어 썼어요? 내가 왜 하냐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준봉 교수는 열심히 하십니다. 힘들어요. 아 비겁하네 방송국들이. 나도 옛날에 그런 거 모르고 뭣도 모르고 막 가서 했는데. 아 그래요? 이게 그 돈은 왕서방이 불고 나만 제주 부리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안 해. 나도 이제. 옛날에 백분 토론 뭐 이런데 제일 많이 나오셨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저희도 그 방송사들 여기 왜 나왔냐? 네. 최욱 씨가 출연료를 많이 준대. 자 작가님 얼마나 주는지 모르지만 많이 준대. 그래갖고 나온 거야. 야, 드디어 공개되나? 공개하면 그거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영향을 받습니다. 출연자들 또 노조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냥 좀. 죄송. 나 진짜. 작가님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좀 소폭이라도 인상도. 그렇죠. 노조를 결사가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아니 그냥 실없는 말씀입니다. 네, 실없는 말씀. 네 알겠습니다. 시끄럽네요. 네. 노조 저 결성하는 순간 잘려? 네, 바로 우리는 고용 노동부에 신고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또 할 건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왜냐하면 유시민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싶어. 예를 들어서 각자 다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편향 외교 이게 진짜 걱정 많거든요. 네. 걱정은 저도 많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정권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돌아갈 수 있어요. 또 저러신다. 멍드는 거지. 멍도 시간이 가면 없어지거든. 그거 비슷한 거예요. 이 멍이 많이 들 거예요. 근데 멍이 안 들게 할 수도 없고 좀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한테는 얻는 것 하나도 없이 정말 제 눈에는 굉장히 굴종적으로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 대통령을 이해를 못해. 대통령이 외로워요? 네, 우리 대통령이 모든 대통령들이 외로웠지만 지금 이름을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그 대통령도 용산에 있는 대통령도 외로워요. 이 최욱 씨만 하더라도 이해를 못하잖아. 지금 왜 저러는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해받지 못하는 자의 이 고독. 외로운 자리일 수 있죠. 네. 자리는 외롭지 실제로 대통령 자리가. 아니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면 덜 외롭지. 원래 외로운 자리인데. 근데 최욱 씨처럼 머리 좋은 분조차도 이해를 못 해주잖아 지금. 저 끌어들이지 나는 마시고요. 다 이해가 되거든. 그 대통령은 우리가 보통 가진 상식으로 대통령을 자꾸 재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하고 싶으면 우리가 가진 것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감옥에서 해방되어서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거 과학 공부하면서 배운 게 그거라니까. 그 이해해 보신 결과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최대한 이해를 해봤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정체성 정치, 정체성 외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상식은 국익 외교잖아요. 그렇죠. 실리 외교.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대통령은 정체성 외교를 하게.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정체성 외교고. 그냥 우리 보통 하는 말로 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외교. 두 개가 너무 좀 다른 거 같아요. 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 같은데. 똑같은 거예요. 정체성이랑 내가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말한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고요. 그게 국익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럼 다 이해되지 않아요? 짐이 곧 국가다. 아니 그렇게까지 확대하지 말고 그냥 수능에 문제가 너무 어려워 이러면 야가 너무 어렵다 없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즉자적이라고 내가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정체성이에요. 다른 내가 대통령임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이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가의 강제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국가 권력은 다른 권력과 달리 경찰, 군대, 검찰 이런 국세청 이런 강제 권력을 쥐고 있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과는 달라요. 네. 강제 권력을 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는 보통은 상식적으로는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선택과 내가 하는 행동은 이 국가 권력이라는 강제 권력의 기능과 작동 방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대표하고 있는 국민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해를 주거나 또는 혜택을 주거나 이럴 수 있어. 이걸 항상 생각하거든요. 보통의 대통령들은. 네네. 이전 대통령 완전히 다른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 우리가 아는 보통의 대통령. 네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는 남과 똑같아지기를 바라고 그걸 요구하면 안 돼요. 일단 이해를 해야지. 근데 이제 어떤 이 대통령은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하는 거야. 검사 시절에 모든 걸 다 다뤄봤기 때문에 내가 다 잘 알고. 아니 검사 권력은 요만한 권력이니까 피의자한테밖에 영향을 안 줘요. 검사가 하는 일은 그 수사를 받는 피의자 말고는 영향이 없어요. 자기가 직접 대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영향력밖에 없어요. 네. 근데 대통령은 눈 쌓인 산꼭대기에 돌 굴리는 거하고 비슷해요. 돌 하나 굴리면 그게 밑에 내려가면 눈사태 그렇죠. 이만한 네. 눈덩이가 돼서 네. 그냥 마을을 부시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자기가 상대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나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반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볼 게 정체성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 자리의 무게감을 모른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건 원래 몰랐고 모른다고 내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미. 아니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 받냐면 대통령이 자기가 지금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다. 아니, 무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없어요. 무식한 거하고 학습 능력이 없는 거는 아주 달라요. 무식해도 그러니까 배울 학습할 기회가 없었으면 무식할 수 있었던 사람이. 근데 학습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리고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내공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무나 대통령 자리에 갖다 놔도 한 1년쯤 하고 나면 알아요. 많은 거를. 네네. 근데 우리 대통령은 그걸 기대하면 안 돼. 특이한 완성형이라니까. 완성형. 처음부터. 예. 네. 그러니까 이 발전 도상인이 아니고 이미 완성형의 권력자예요. 그래서 털끝만큼도 변화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모든 일이 이해가 돼요. 무식한 거는 현재 지적 능력인데 그렇지. 학습 능력은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거. 최욱 씨 정말 대단해. 4년 동안 바뀔 대통령을 해야 돼. 기대할 것도 없다 이거죠? 네, 앞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모든 일이 다 이거 하나로 보면 지금 수능 문제부터 시작해서 무슨 일본 그 핵폐수 문제에 대한 대처 모든 것이 다 이걸로 다 이해가 돼요. 지금 반도체 문제까지 다 풀리는 거예요? 네, 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행정과 행위는 현재의 대통령의 생각과 감정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왜냐하면 학습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 상태로 앞으로 4년을 갈 거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주변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네, 그건 학습 능력이 있으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계속 데이터를 축적해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게 이게 우리 천연지능이거든. 와, 이건 너무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 보면 나와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확실히 똑똑하네. 장사 잘하시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환경의 변화를 말씀드린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여론이 너무 나빠진다든지 언론의 지형이 매우 불리하게. 그거는 KBS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KBS, MBC가 좌파 방송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다른 신문과 방송도 다 언론 환경이 너무 나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늘 그 구구 유튜브만 보시기. 그렇지. 그 눈높이에 맞춰져 있지. 그래서 주변 환경의 변화가 대통령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 이런 거군요. 거의 없다. 예를 들면 총선에서 몰락을 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총선이 몰락하면 이제 내임덕이 시작될 가능성이 큰데 흔들어대는 그런 상황이 잡아 넣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잡아놓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본인이 스스로 변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없어요. 그거는 너무 절망적으로 말씀하시네. 아니, 그 상황에서도 잡아놓고 할 그 권력을 휘두를 힘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더 학습할 필요가 없거든. 그건 이미 다 학습돼 있어서 이미 완성형이에요. 그 점에 관해서는. 아니, 그 밑에 사람들이 어쨌든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 듣지. 대통령이 시키는데. 그거는 뭐 3년 4년 지나도. 그럼요. 계속 자리 주잖아. 그게 공권력 아닙니까? 그렇죠. 말 안 들으면 자르잖아. 그렇죠. 답은 하나네. 아니 지금 막 국정원 1급들도 막 다 대기별령 7명 한꺼번에 막 내고 국정원장 보고 인사에 손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너무 명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그 뭐 막 조국 가족 몰살시킬 때 딱 그 상태 그대로예요 지금. 4년 전 상태. 잔인무도하죠. 예. 네. 딱 그 상태 그대로 완성형의 상태로 대통령실로 옮겨갔기 때문에 네. 뭘 기대한다는 게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봐요. 딱 하나야. 촛불 집회 열심히 나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준비한 이거 뭐 다 날라가네. 아니 근데 이 맥락에서 해석해 보면 볼 수 있지 여러 가지를. 이 맥락에서 모든 문제들을 해석해 보면 전부 실 하나로 이 구슬이 꿰이듯이 다 이해가 돼요. 그래도 이해가 어려운 건 외교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직자적으로 행동한다. 직자적으로 판단하고 발언한다. 네. 자 결국은 도움이 되는 걸 거 아니에요. 본인 판단에 의해서. 근데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상관없어요. 옳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는 거. 정체성 정치라는 건 그런 거예요. 결과 나의 행동이 가져오게 될 예측 가능한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 의식을 느끼는 거. 그거는 막스 베버가 말한 그렇죠. 서명으로서의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한다. 이걸 신념윤리라고 좋은 말로 신념윤리라고 그러는데 네.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는 꼴통이라 그러죠. 일본에 다 퍼주는 거는 왜 옳은 일이 되는 거죠? 그거는 한일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우리나라에 좋다는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 윤석열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그렇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지금 여론이 안 좋아. 근데 역사가 뭔지는 몰라. 에휴, 너무하신다. 아니 내가 나름 엄청 노력해서 우리 대통령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루트를 찾은 게 이거라니까. 그래요? 예,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그 방송 직전보다는 언어가 많이 순화됐습니다. 이게 순화된 거예요? 이게 순화된 거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 최근 일이니까 이 정책 혼선 있지 않습니까? 45세 조기 입학 그 업무보고 이후에 이게 논란되니까 장관한테 다 이렇게 책임 전가하면서 장관이 결국 사퇴하고 이번에 수능 문제도 대통령이 발언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관이 납작 엎드려서 사과하고 밑에 사람 경질하고 사임하고 이주호 장관이 본인이 대입 전문가인데 대통령한테 배운대잖아. 네. 두 번이나 교육부 장관 한 사람 아닙니까? 그건 이제 우리나라를 북한처럼 만들어가는 거야 지금. 북한이나 옛날 소련 이런 데가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도 다 최고 존엄이 한마디 하면 그게 교시가 되어가지고 모든 행정의 지침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국가하고 독재국가의 차이가 독재국가는 그 최고 권력자가 무슨 말을 하면 그 권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주체들이 그거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와글와글 하다가 이렇게 수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말한 권력 나 잘 몰라서 그랬네.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절충이 이루어지는 게 민주국가고 독재국가는 최고 존엄이 한마디를 하면 그게 모든 영역에서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국의 장관이 대통령보다 지가 못하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네, 그럼 끝난 거지. 그거는 장관은 자기 분야에서는 대통령보다 훨씬 나아야만 국정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 그건 뭐 당연하죠.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그 전문가를 많이 기용하겠다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본인이 다 얘기했지. 장관들은 다 말도 못하고 쳐다보면 있고 그렇게 됐죠. 아니 근데 그 우리나라가 짧게 봐도 뭐 한 30년 이상은 어쨌든 민주 시스템으로 왔는데 그렇죠. 그게 대통령이 한번 바뀐 걸로 완전히 다 되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되돌아가지 못하죠. 못 돌아가요. 돌아갈 수는 없군요. 네, 그냥 그 난동을 부리는 거죠. 돌아갈 수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선 법을 못 만들어요. 국회에서 소수파기 때문에 법을 못 만들면 어떤 제도도 손을 못 대거든요. 네. 제도가 뒤로 돌아가는 게 불가능해요 지금. 제도가 작동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제도는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쪽에서 바꿀 수 있는 거는 지금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거는 스트럭처 구조에는 손을 못 대요. 프로세스, 시행령, 과정에는 손을 댈 수 있죠. 그 과정에 손을 대는 이제 법적 근거가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거예요. 네네네. 대통령령 그게 시행령이고 장관이 시행규칙을 만들죠.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입법적 기초가 없이 법적 기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정행위 이런 걸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전부 다
프로세싱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꼴사나운 프로세스가 벌어지고 있는 거지 지금. 요거는 좀 희망적이다 말씀이. 네. 그러나 스트럭처는 지금 손을 못 대요. 스트럭처를 손을 대려면 다 입법이 있어야 돼요. 국회에 통과돼야 돼. 69시간제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을 손을 봐야 되는데 국회에 손을 못 대요. 그죠? 그다음에 뭐 장관을 청문회 없이 임명하고 싶은데 안 돼. 인사청문회법을 바꿔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를 해야 되니까 이제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자리를 제한을 하면 안 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네. 근데 핑계를 그걸로 대는 거지. 사실은 하기 싫으니까. 왜냐하면 저 대통령을 이제 파악을 했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능력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은 안 하려 그러고요. 무슨 자리든 자리만 준다면 오케이 할 사람들만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경사노위 위원장 석건 뭐 손가락 물어뜯던 여자분을 내가 준비한 질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손가락 물어뜯는 신용한 분을 뭐 어디 뭐 공공기관장 시키는 게 할 만한 사람은 다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하겠다는 사람은 다 함량 미달이야. 그러니까 모든 인사가 전부 다 함량 미달이고 검사 출신 중에서 자리 탐하고 이런 사람들은 무슨 자리든 준다 그러면 하겠다고 그러거든. 진짜 여기 내가 질문이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 그 왜 이해하기 어려워?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김문수가 경사노위 위원장. 왜곡된 역사를 갖고 있는 김광동이 과거사위위원장. 그렇죠. 이거 내가 준비해 있었어요. 이 설명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다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A급이 있으면 이렇게 약간 어떤 조직에 A급이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 A급만 데리고 와요. 어쩌다가 B급이 하나 섞여 있어도 대세에 영향이 없어. 근데 B급이 오잖아요. A급을 절대 안 써요. 왜냐하면 A급을 쓰는 순간 자기가 B급이 드러나기 때문에 A급을 못 오게 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대학에서 학과를 처음에 만들 때 그 분야의 A급, 특A급을 데려다 학과장을 딱 시키잖아요. 그러면 A급 교수 젊은 사람들이 쫙 깔립니다. 그 밑에. 왜냐하면 A급들은 B급 밑으로 싫어하거든. 자기와 비슷한 A급을 좋아해요. 근데 B급이 오면 A급을 절대 안 데리고 와. 아무리 잘 데리고 와도 B급 아니면 C급을 데리고 와. 그러면 그 세월이 조금 지나면 그 밑에 D급과 등외로 쫙 깔려요. 그러면 그 학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이 정부는 구조는 손 못 대고 구조는 손 못 과정만 손댈 수 있다.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를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나라 망한다 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라 멍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걱정할 건 아니네요. 뼈 부러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저기 멍들고 있어요. 멍들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압승을 하면 상황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스트럭처를 바꿀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러면 이제 진짜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네.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정치 효능감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그 내걸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가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동물국회 그동안에 몸싸움하는 것이 너무 폐해가 커서 식물국회로 바꿔놨잖아요. 그거를 이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게 국회 선진화법인데 실제로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에 보면 여야 양당 구조에서 한 정당이 반대하면 실질적으로 법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신속 처리 안건이나 몇 가지 사안 빼고는 거의 불가능하게 돼 있거든. 그 국회의장을 설득하지 않으면 통과도 안 되고 법사위원장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민주당 일단 뽑아줘봤자 다음 국회에서 할 일이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어서 국회 선진화법을 좀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전면에 내걸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민주당이 알아서 할 일인데 민주당은 그거 입법하기 전에 국회의장이나 똑바로 뽑으라 그래. 뭐야? 지들이 국회의장 다 뽑아놓고 지들이 국회의장 뭐 선수 따지고 뭐 자기들 평소에 아니 지금 황보성이 의원 건 봐요. 봉투 그 남편이 그 공개한 거 보면 뭐 원희룡 500만 원 석건해갖고 쭉 20몇 명이 나와 있잖아요. 원희룡 이름 그 문화가 아직도 있다는 게 좀 깜짝 놀랐는데 봉투 주는 거예요. 민주당도 다 있었거든 그게. 과거에. 심지어는 내가 대선 후보 경선 나갔는데 다른 경선 후보의 참모장적인 어떤 의원이 나한테 봉투를 주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라고 그냥 돌려줬어요. 도대체 이게 그건 벌써 이제 그전 20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18년 전의 일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무슨 자기들끼리 봉투 주고 받는 게 아직도 얼마나 민주당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신뢰하는 사람하고 국회의원들이 신뢰하는 사람이 완전 달라.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민주당도 기득권 집단이에요. 국회의원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무슨 국회의장 뽑는 거 보면 무슨 동호회 회장 뽑아? 맞아요. 당의 정체성이 있어야지 국회의장을 뽑을 때. 오랜만에 민주당 욕 좀 하자. 제가 그러면 법 고친다고 국회법 고친다고 말하기 전에 그 있는 법 제대로 집행할 국회의장부터 뽑으라고. 제가 고자질 좀 하자면 제가 국회의장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거부권 얘기 좀 이어가자면 국회에서 최고장이잖아요. 국회의장. 그 행정부의 최고장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국회의장은 자존심 상해야 되잖아. 그래서 안 상하지. 제가 물어봤어요. 자존심 상하지 않냐 했더니 국회를 욕하더라고요. 더 라이브에서 국회를 욕했어. 그러니까 국회의장 똑바로 뽑으라고. 민주당 국회의장 뽑는 거 예나 지금이나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옛날 눈빛 나옵니다. 옛날 눈빛. 아니 그게 다선 의원들의 문제점이죠. 사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물론 국회의원 차는 자기가 돈 주고 사는 차지만 기사 딸린 차 타고 한 10년 15년 다니면 다 기득권자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어쩔 도리 없군요. 그러니까 물갈이 확실히 해야 돼.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물갈이 해도 마찬가지야. 또 샀는데 또 그래 돼. 그래. 자 이번에는 청년 정치인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청년 정치인들. 무슨 청년 정치인? 아까쯤 하시던데. 마음대로 하라 그래. 아니 박지원 대표가 자극을 잘하네. 했잖아. 끌어냈잖아. 끌어내네. 김집표 끌어냈잖아. 옛날 유시민 눈빛이 나왔어. 옛날 눈빛. 야 아까 윤석열 얘기할 때 저 정도 아니었거든. 힘이 부족해서 얻어맞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나는 공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가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 못해서 쪼다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화가 나요. 그런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박시영 대표가 민주당에 그 얘기를 하지 마요. 뭐 국회법 고치자는 얘기 이런 거 하지 말고 비아들 국회의장이나 똑바로 뽑으시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법 고치자는 얘기를 해야지. 국회의장 하나 제대로 못 뽑아놓고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웃으면서. 아니 작가님, 근데 작가님은 그 의장님이랑 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뭐 볼 일이 없잖아. 이게 정치할 게 아니니까. 나는 이제 그분들하고 볼 일이 없잖아요. 아쉬울 게 없네. 그렇죠. 나는 뭐 민주당의 행사에 가지도 않고. 이 수액이다 이거. 원래 민주당 당적 몇 년 조금 잠시 나는 있었어요. 2007년 말 2008년 초 이후에 민주당 당적을 가졌던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 전에는 이제 개혁당 있었고. 그래도 이 수액이네. 와 이게 뭐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냥 막 질러버리네요. 그럼 알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는 저렇게 못하죠. 못하죠. 왜냐하면 원하는 게 있거든. 꿈이 있거든. 그래. 그럼 입조심해야지. 네네네. 그럼 국회의장은 욕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욕을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요것도 하나씩들 질문들 준비하시고 저 이거 진짜 궁금한 거 있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말과 행동이 정반대인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자유를 어마어마하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뭐 언론의 자유 이런 거는 그냥 막 꾸겨가지고 버리는 느낌. 그리고 뭐 시장이 만능주의자라고 하면 뭐 시장이 최고라고 하는데 뭐 라면값 내리라고 그러고 집회 시위 자유 이것도 꾸기는 듯한 느낌 있고. 그러니까 우리 최욱 씨도 문과죠. 아니 저는 뭐 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했건 안 했건. 저 이과예요. 이과예요. 네. 진짜요? 실망입니다. 사실 이제 그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좀 생각해봐야 돼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완전 정반대. 그런데 다르다는 게 뭐지? 대통령이 말한 거하고 대통령 행동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다르다라는 말을 써요. 이 다르다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사이에 합의가 있냐고요. 합의가 없어요. 어디까지 같아야 그러니까 말을 한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현실에 적용되지 않거나 혹은 그 현실에서 정반대로 적용을 시킬 때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그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다르다 할 때 다르다 기준이 그 대통령 자신은 일관되다고 믿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예를 들면 나는 얘랑 결혼할 거야라고 말은 해놓고 다른 사람이 결혼해. 이건 말과 행동이 다른 거잖아요.
이거 뭐 누가 보더라도. 그때는 그 사람이 나 너랑 결혼할 거야라고 말할 때 그 결혼의 의미가 네. 자기만의 의미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책을 썼을 때 왜 과학책을 썼냐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책 얘기가 10분에 한 번씩 끝나거든요. 들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물리학자 그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분이 이제 그 최초의 핵실험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되게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철학자 대회를 과학 철학계를 대표해서 갔어요. 가서 며칠 동안 토론회를 하고 돌아와서 나중에 이제 그 회고록에 구술 회고록을 남겼을 때 뭐라고 했냐면 그 토론회는 뭐였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각자 자기만의 외계어로 떠들다가 그냥 헤어졌대요. 자기만의 그 사람이 듣기에는 파인만이라는 물리학자가 듣기에는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정치학, 사회학, 뭐 법학 이런 사람, 신학 이런 하는 철학 하는 사람들이 와서 뭐 어떤 주제를 놓고 열심히 토론을 하고 헤어졌는데 자기가 듣기에는 모두가 다 다른 언어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서로 소통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왜 수학을 써가지고 소통하냐? 수학은 공통된 약속이니까 확실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오인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언어라는 것은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국적의 사람도 다 같은 단어를 쓸 때 뉘앙스가 다르고 맥락이 다르고 의미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옳다 그러다 같다 다르다를 판단할 때 그것을 기계적으로 딱 해가 뜨면 낮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세계관 안에서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근데 해석해 볼게요. 자유는 소중해요. 네. 자유가 없으면 우리가 북한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처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요. 네. 내 자유를 행사하면서 부당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네. 법학에 보면 다 나와요. 네. 그리고 언론 자유를 구현하는 어떤 공적 기관인데 당연히 언론 기관에도 책임이 따라야죠. 그렇죠. 가짜 뉴스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일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KBS 지금 수신료를 뭐 분리징수하는 것부터 무슨 뭐 MBC 사장 내쫓는 거 뭐 이런 거 내쫓으려고 하는 거 뭐 지금 KBS 사장도 내쫓으려고 그러는데 뭐 방송통신위원장 막 면직하고 뭐 예전에 막 그 언론 주무르던 사람 이동관 씨를 뭐 방통위원장 안 치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맥락에서 보면 책임성 있게 자유를 실천하는 언론을 만들기 위한 국가 지도자의 결단이에요. 그 세계관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 최욱 씨는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들으면 저 최욱이는 빨갱이 좌편향 저런 놈이 KBS에서 MC를 하고 있고 그런 얘기 왜 가이드를 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 내가 빙의해서 말을 한 거야. 왜 그 빙의해? 아유 좋아가지고. 아유 좋아. 아니 그래 이제 저 알겠어요. 근데 자 보세요. 완벽하게 일관돼요. 알겠어요. 자유를 얘기하면서 언론의 자유도 책임성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오케이 알겠는데 그러면 약자 보호를 굉장히 강조해요. 약자 보호를. 근데 이태원 참사의 유족들은 안 만나요. 이거는 그 어떤 세계관에서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불편하잖아요. 만나는 게. 불편하면 안 해 이 사람은. 아니 내가 얘기를 했잖아. 정체성으로 하는 거라고요. 즉자적이라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다고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하기 싫 후보 시절에도 안 했어요. 하기 싫은 거는. 내가 그때 저 TV에 나가서 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 혹시라도 되면 절대 소통 안 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 시절에는 만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방 굽신거리고 다닐 때인데도 하기 싫은 것도 하죠. 나가기 싫은 TV 프로는 안 나왔거든 그때 이미. 그러니까 후보인 시기에도 가기 싫은 자리를 안 가는 사람인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겠냐 거기를. 절대 안 갑니다. 그럼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예를 들어 비판을 할 거면 왜 말과 행동 다르게 하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당신이 생각하는 자유가 뭐냐, 당신이 생각하는 약자가 누구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답을 안 하지.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우리가 그 토론을 할 수 있어요. 예컨대 날리면 바이든 사태라든가 전용기 MBC 기자를 안 태우는 문제라든가 뭐 방통위원장을 막 강제로 갈아치우는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데 내가 생각한 데는 당신이 하는 말과 당신이 하는 행동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이게 이렇게 맞아요. 라고 얘기하면 근데 그게 지금 당신이 이렇게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서로 토론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토론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테니스에 비유하면 그 전에 도스태핑 할 때 보면 기자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이래 그럼 기자들이 서비스를 탁 넣어요. 테니스로 치면. 그럼 탁 받아치고 돌아서 버려. 랠리가 없어. 랠리가 없어. 그리고 대답하기 싫은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대답 안 해. 그러면 서비스 에이스야. 기자의 서비스 에이스. 그러니까 서비스 에이스하고 첫 번째 리턴만 있는 테니스 게임을 보는 거예요. 이게 천하의 재미가 없죠.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와 토론하는 거를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선관위에서 하는 TV 토론은 토론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자기 시간에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지.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요. 그런 거. 어차피 말을 섞을 수가 없어요. 아니, 뭐 그거까지 모르겠는데 오늘 나는 진짜 완전히 머리가 하얘진 게 아니라 한번 각성이 됐어. 이 질문이 잘못됐구나. 그렇지. 우리가 반성해야 돼. 진짜로 나는 이건 비꼬는 게 아니라 왜 말과 행동이 다르냐고 할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자유는 무엇이냐. 그렇죠. 일관되다니까. 주관적으로 보면 아주 일관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절대 안 변하겠다. 오히려 앞뒤가 안 맞거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면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명박 대통령 같은 사람은 협상이 돼. 협상돼요? 왜냐하면 뭐 거짓말도 막 하잖아. 그 사람은 뭐 뒷산에 올라가서 촛불집회 보면서 아침 미스를 불렀다는 등 이런 마음에 없는 소리를 빈말을 막 해요. 빈말이에요? 빈말하는 사람하고는 타협이 돼요. 아니, 그 사람은 MB는 장사꾼이었잖아요. 그 이야기가 되지. 빈말하는 사람 타협이 돼. 그럼요. 우리가 위선을 사람들이 요즘은 위선을 엄청 꾸짖는 시대입니다. 네. 툭하면 내로남불. 내가 그런 품위 없는 말을 막 방송에도 사람들이 쓰고 칼럼에도 쓰고 그러는데. 위선을 막 조국이 위선자라고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위선이 좋은 건 아니에요. 위선이 없는 사회는 정말 끔찍합니다. 그거는 재래식 변소에 문짝을 뜯어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냄새 나는 게 저 안에 있으면 좀 감추고 냄새 안 나는 것처럼 서로 간에 대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위선 빈말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는 필수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위선은 최소한의 배려.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좋은 얘기로 하얀 거짓말 같은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배려를 하는 거지. 상당히 기분 나쁜데도 뭐 괜찮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존경 안 하면서 또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최소한의 배려. 네, 그런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근데 지금 최욱 씨나 정희 씨가 얘기했듯이 질문을 바꾼다 한들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어차피 변화는 그렇죠. 없어. 질문을 뭐 자유가 뭡니까 물어보면 내가 생각하는 자유는 이거야. 그럼 끝이거든요. 더 이상의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죠. 방법 딱 하나예요. 격리시키는 거. 이거 좀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마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제1야당 대표 그러니까 다수 야당 대표하고 안 만나십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안 만나 이러면 이제 뒤에서 들리는 얘기가 피의자라서 못 만난대요. 네. 이게 위선이 없는 거거든. 속으로 이재명 피의자야, 범죄자야라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대통령이고 저 당의 당 대표인데 저 당이 압도적 다수를 갖고 있어. 근데 정부 조직법도 바꿔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니까 우리 존경하는 제1야당 대표님 한번 우리 여당 대표님하고 같이 한번 봅시다라든가 이렇게 빈말이라도. 그럼 장모는 어떻게 만나죠? 피의자인데. 그거는 가족이잖아요. 진짜 천류는 진짜 가족 관계는 천륜이잖아. 천륜이잖아. 천륜은 인륜에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최소한 이렇게 품격 있게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재판받는 나경원을 저출산 위원장으로 앉히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이 들어가야지. 그거는 이제 재미없잖아. 뭐 출마를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지. 김태효가 재판받고 있는데 어떻게 안보실에 앉혔냐? 그거는 이제 국가를 위한 인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욱이 KBS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네. 사실 대통령실 대변인이 나처럼 얘기해야 돼요. 근데 대변인들이 대통령이 이상한 얘기를 하면 그 이상한 얘기를 커버치는 실드 치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저 무능한 자들 난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대통령을 저렇게 이해를 못해? 내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제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야. 근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오죽 답답하면 그래. 아니 이게 어찌 보면 작가님 입장에서도 이 상황을 어떻게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렇지. 그런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위대한 헤겔 선생님의 말씀 중에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리얼한 것은 레셔널한 것이고 레셔널한 거는 리얼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쉽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더라고.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라는 이 현실이 왔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왔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과 그 대통령 휘하에 있는 참모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하기 어려운 말과 행동을 할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 네. 아니 그러면 어떤 시대 정신이 있었기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시대 정신이 없어져서 들어선 거지. 시대 정신이 없어져서 들어온 거지. 아 왜 계속 장난치려고 그래요? 아니 진지하게 질문한 건데. 아니 작가님께 동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묻어가기. 동의하는 이유가 시대 정신이 없었다고 한 얘기는 뭐냐면 분풀이로 투표를 한 거예요. 분풀이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그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실망감들을 표로 그냥 표현한 거, 화가 난 거야 그냥. 뭔가 혼을 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지 솔직히 말하면 존재에 대한 건 아니라는 거죠. 말로는 집값이 올라서 안 찍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우리 집값이 더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찍은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없는 거야. 없어요. 네, 시대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시대 정신이 없어지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시대 정신이 어떤 것이 살아 있었으면 절대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아요. 그럼 시대 정신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안정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좋게 보면 안정된 거고 나쁘게 보면 다 욕망에 사로잡힌 거죠. 옳고 그름이 아니고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로 다 간 거예요. 지금 그 교보문고나 인터넷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세요. 1등부터 10등 안에 대부분이 다 재테크, 자기개발 전부 그겁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의 지금 사람들은 다 욕망에 함몰돼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네네.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결과로서 윤석열 정권이 왔고 윤석열 정권이 오고 나니까 그 욕망이 깨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야. 아니 근데 그 욕망이 깨지고 10등 있어. 안에 들으려고 지금 유시민 작가님도 여기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책은 내가 얘기하잖아. 읽어봐야 돈 안 된다. 아 돈은 안 된다. 뭐 성공, 뭐 출세, 뭐 재테크 이런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알아봤자 아무 쓸데없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이 사실은 우리 사람들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냥. 사양산업 종사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5년 정도가 지나면 그때 다시 이런 상황에 대한 반동으로 시대 정신이 생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한번 망가지면 시대 정신이 뭐고 이제 없는 정말 만인의 그냥 경쟁으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그거는. 저는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봐요. 그 리더가 설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설정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것도 이제 제가 과학 공부를 해본 결과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다. 옛날에는 이렇게 물으면 뭐라도 말이 되는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원래 문과 인문학은 옳은 얘기, 진리를 만드는데 찾는 데가 아니고 우리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여러 현상과 여러 질문에 대해서 그럴 법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인문인. 그래야 밥 먹고 살죠. 네. 그럴 듯한 얘기를 해주는 걸로 먹고 사는 게 인문학자거든. 근데 그러니까 뭐든지 다 아는 척을 해야 돼요. 모른다는 말을 모른다고 표현하지 않고 아는 것처럼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잖아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할 때 같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뭐 내가 잘난 어떤 뭐 박사고 교수 같으면 그건 말이야 역사의 사례를 보면 뭐 그걸 규정하는 요소는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지금은 몰라. 시대 정신은 누가 정하는지 모른다. 그 시대 정신이 뭐가 될지도 난 모르겠다.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이 프로그램 매주 하죠. 좋은데. 재밌네. 뭔가 내가 좀 고양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요새 내가 몰라 이 말을 하는 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그렇습니까? 생각해보고 안 떠오르면 몰라. 그 용기예요 사실은. 모른다고 얘기하는 건 대단한 용기거든요. 용기입니까? 그럼요. 근데 그 용기가 없으세요. 나는 이것 보세요. 나는 사회학자야. 인문학자가 아니고 언론학은 사회학이잖아요. 사회학도 인문학이지. 무슨 사회학이 과학이야? 그러면 그 논제까지 가면 좀 심해지는 거. 어쨌든 사회학은 현재 사회 상황과 현상을 분석해서 얘기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몰라도 아는 척 분석해서 그럴 법한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질문 딱 하나 하고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분석해 주셨습니다.
근데 분석 안 했는데 하나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뭐냐면 양심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정을 강조해.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는 지지부진해. 그러면 사람인 이상 이게 조금 최소한 민망하거나 뭐 정말 이제 부끄럽거나 이런 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수사를 강력히 지시할 동력이 안 생길 것 같거든요. 이 양심의 영역은 어떻게 설명 가능합니까? 그 원래 무신 정권 때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민족사를 보면 고려 중기에 이제 최 씨들의 예. 무신 정권이 거의 한 100년 넘게 지속된 적이 있습니다. 최욱 최 씨, 예. 최진봉 최 씨, 네. 같은 최 씨야. 그냥 최 씨라고만 할게요. 네. 나중에 이제 몽골이 쳐들어올 때 왕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외세의 힘을 빌려서 이자들을 쳐내고 왕권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야 니네 부대원들 명단 다 적어내. 그러니까 못내 하고 반발을 한 게 삼별초잖아. 그래서 삼별초의 난이 일어난 거거든. 그러면서 이제 무신정권이 끝났어요. 이게 무신정권의 핵심은 국가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사유화.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 권력 기관을 정치적으로 사유화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국가 것인데 내가 사유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건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황보승희 의원의 돈봉투 준 명단 그게 뭐 1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쫙 다 있던데 20몇 명이 그게 언제 나왔냐면 3년 전에 이미 나온 거예요. 그렇죠. 3년 전에 나왔는데 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냐 하면 거기 누구 검사 출신 하나 공천할 모양이지. 그러니까 지금 불출마 선언하고 바로 꿇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게 만약 탈당하고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그런 게 몇 년 전에 나와 있었다면 윤석열 당선된 직후부터 검찰이 아작을 냈을 거예요. 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소환하고 압수수색 1000번쯤 할 거야 전부 다. 네. 근데 안 하잖아요. 이 안 한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하면 이 뭐든지 이게 인식의 불일치랄까 인지 부조화 이게 생기면 괴로워요. 사람이라는 게 최욱 씨가 말한 양심, 인간 본성 중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칸트가 말한 도덕법 이런 거를 그냥 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어떤 수단으로 삼을 때 마음에 꺼리낌이 생긴다든지. 인간이 진화를 통해서 획득한 본성 중에 그 도덕적 본능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최욱 씨가 말한 양심이라는 게 누구나 다 이렇게 하면 세상이 엉망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행위를 할 때 마음에 거리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질을 한다든가 강도질을 한다든가 양다리를 걸친다든가 막 이럴 때 아까 말했잖아. 누구하고 나하고 결혼할게 해놓고 딴 여자하고 결혼한다든가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양심의 가책이라고 인문학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게 인지 부조화가 있으면 안 돼. 내가 그걸 아는데 내가 그런 행동을 하면 나는 양심을 가진 인간인데 내가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 검찰 행태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인지 부조화가 없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이것은 공권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공권력인데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권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법무장관의 행동이나 말과 행동이나 대통령의 말과 행동 또 검찰의 여러 가지 행위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돈을 뭐 얘한테 많이 주고 쟤한테 조금 주는 게 내 마음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본인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한테 불리한 거는 안 하고 민주당 야권 쪽에 해로운 거는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공정치 않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잖아. 다 양심이 있는 분들이야. 당연하죠. 그러니까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양심의 거리낌이 안 생기는 쪽으로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에. 그게 이게 내 거니까 그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아까 김건희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천륜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천륜. 그렇지. 그거는 천륜이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케바케로 다 논리가 있어. 아니, 작가님께서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호기심 충족 차원이었어요? 아니면 본인의 이 고통스러운 이해 안 되는 이거를 해결하시기 위한 거예요? 치유 과정이었냐? 호기심 차원이었냐?
이거 이제 이런 문제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지를 이해하려면 내가 지금까지 이제 인간이 하는 일은 다 뇌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네. 뇌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뇌가 작동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뇌가 어떻게 생겨 먹었나 이래갖고 이거는 이제 이해하고 싶으니까 내가 뇌과학 책을 읽을 때 인간의 뇌에 대해서 이제 배웠던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네. 그거를 왜 여기에 적용했냐는 질문이에요. 이해하기 위해서. 답답하니까 이해해보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고도 답이 확실히 안 나오면 계속 또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이잖아. 읽다 보면 이런 게 있었어? 딱이네. 이렇게 해서 생각하다 보면 인지 부조화라든가 뭐 그런 개념들을 끌어오게 되고 네. 그리고 이해를 못하는 어떤 대상하고 함께 살면 불편하잖아. 네. 어떻게든 이해를 해야. 치유를 길게 얘기했어. 아니 이런 걸 치유라 그러나? 네, 그럼요. 아니 작가님이 나는 뭐 뉴스 안 봐. 뭐 나는 그냥 글이나 쓰지 했는데 얘기 듣고 보니까 굉장히 안쓰럽네. 아니 나는 봐도 돼. 아니 아까 뉴스 안 본다고 그랬는데 황보승이 명단 다 본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원희룡을 딱 찾아낸 거야. 아니 공직선거의 돈봉투가 당직선거 돈봉투보다 가벼운가? 훨씬 무겁죠. 훨씬 무겁죠. 그럼 무겁죠도. 네. 가만히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무신 정권이라서 그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네. 그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신약에 보면 나오잖아. 포도원 비유에 나오잖아. 아침부터 가서 일한 일꾼하고 점심 먹고 와서 일한 일꾼하고 일 끝났을 때 돈을 똑같이 주잖아. 그래서 주인 보고 화를 내요. 아침에 온 사람들이 왜 내가 일을 더 많이 했는데 똑같이 주냐 했더니 너 원래 약속한 돈이지 맞대. 그래서 뭐 가 네 몫 받았으면 주는 건 내 마음이야. 그렇죠. 이제 거기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되자 먼저 되고 등등의 온갖 그 비유가 나왔는데 그 포도원 비유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행복의 기준을 밖에 두지 마라. 자기 자신에게 둬라. 그러니까 내가 받을 정당한 몫을 받았으면 난 된 거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운이 좋았으면 저 사람 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야지. 저 사람하고 나를 비교를 해서 저 사람은 반나절 일하고 온전한 임금을 받았고 일당을 받았고 제가 맨날 정영지 보면서 그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해석이 다 다른데 약간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 내 거니까 이 검찰권으로 어루만져주는 사랑의 손길을 어느 쪽에 많이 주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몫이고 니들은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예. 네. 그러면 모든 게 편안해질 거야. 네.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오늘 좀 위로가 됐어. 왜냐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작가님이 뭐 스트레스 받아 하고 웃으면서 하는 거지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훨씬 깊이 쳐다봤어. 내가 보니까 아니 나는 안쓰러워요. 나는 우리 용산의 대통령뿐만 아니고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요. 혹시 정권 바뀌고 그 우리 작가님의 행복도는 낮아졌습니까? 높아졌습니까? 아니 상관없습니까? 상관은 없을 수는 없죠. 나라가 이 모양이면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냐가 한 반쯤 결정해요. 진짜 중요해요. 반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던 1959년도에 1958년도에 발표한 통계청 생명표에 따르면 제가 태어날 때 기대 여명이 50년이었어요. 1959년에 제가 태어났을 때 1959년 출생아의 아가 몇 살 살 거냐에 대한 예측이 그때 50년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65세. 뭐 윤석열식으로 하면 아주 63인데 우리 식으로 하면 65세. 동생이네 윤석열이. 네, 그 생명표 작년에 나온 걸 보니까 한 23년 정도 더 산대요, 제가 통계적으로. 그러면 저한테 이 한국 현대사가 얼마를 더 선물을 해줬냐면 35년 이상의 삶의 시간을 나한테 준 거예요. 우리 현대사가.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때문에 받은 게 엄청 많아요. 그게 내 삶의 절반을 거의 결정했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제 부모를 만나는 게 또 상당히 비중이 크고 등등 자기가 어떤 생물학적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냐 이런 것도 영향을 주고 하는데 반이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뼈가 부러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고관절 부러지면 아예 못 걸어 다니잖아요. 그런데 어디 근육통이 생기고 멍들고 뭐 여기 눈가가 찢어지고 힘들지. 힘들긴 해요. 힘들긴 한데
그러면 내 개인적인 생활도 그렇게 완전 해피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게 다는 또 아니거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뭐 100점짜리가 0점짜리가 된 건 아니에요. 한 70점짜리가 한 60점짜리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50점 40점으로 계속 내려갈까 봐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데 네네. 뭐 내려가서 또 빵점까지 가겠어요?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가는 거죠. 내가 볼 땐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 아니 근데 그래도 많이 힘들어. 그러니까 작가님이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파악해가면서 스스로가 스스로 위안을 주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저도 혼자 있을 때는 개 쌍소리가 돼요. 혼자 있을 때만. 이제 고백하시네. 혼자서 집에서 커피 내려 마시면서 고백하시네. 혼자서. 왜냐하면 살아보려고. 살아보려고. 네, 그 1급 발암 물질이 스트레스가. 네.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은 자기 감정을 충실하게 드러내는 게 저는 가장 행복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불만 있으면 식당에서 밥 먹다가 뉴스 욕하고 거기 TV조선이라는 거 틀어놔서 뭐 나오잖아. 욕해버려. 그래야 돼. 그래야 돼. 담아두면 안 돼. 담아두면 안 된다고. 네,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말고 혼자 있을 때. 아니 남을 보고 욕을 하는 게 혼잣말로. 혼자. 날 삐처리 해줘. 아씨. 걸려. 그렇게 해서 1급 발암물질 스트레스를 탈탈탈 털어내면서 살아야 돼. 네. 작가님이 진짜 정치는 안 할 모양인가 봅니다. 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책 한 달에 한 권씩 좀 편해갖고 여기 한 달에 한 권씩 모셨으면 좋겠어. 출연용으로. 출연용으로. 1년에 하나 쓰는 것도 이제 힘들어가지고. 아니면 옛날에 쓰신 책들 하나씩 갖고 오세요. 다시 역주행 가야지 역주행. 그들이 지금 매블쇼의 주체 역량을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요? 아니야. 한번 나오면 팍팍 나가는 거야. 나가죠. 아니 작가님. 아니 내일 지금부터 이제 요 방송 나갈 때 되면 서점에 책이 깔렸을 텐데 한번 보고. 좋습니다. 보고 이게 야 이거 꿀 빠는 데다. 좋아. 오늘은 편집을 이 책을 오른쪽 귀퉁이에 박아놔야겠어. 박아놔야겠어. 아니 오늘 재밌잖아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좀 말씀해봐요. 재밌었잖아요. 아니 요새 나오라는 데가 없어가지고 최욱 씨 말고는 날 나오라는 사람이 없어. 재밌었어. 그럼 나오라고 하니까 고마워서 나왔지. 네. 저의 간절한 눈빛을 좀. 자 그래서 오늘 이 정산 한번 해보고 반응 보고 그게 합산해가지고 꿀이 빨리나 안 빨리나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달래기 어렵다. 어려워 진짜. 초반에 조금 여러분이 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안 나가요. 땀난다. 우리 쪽에서 사재기라도 해야 될 판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